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는 2부에서는 예술인 인재 개발,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저희가 1부에서는 NCS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좋은 예술가 아니면은 바람직한 예술가를 개발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서 역행하고 있다. 요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NCS가 폐기가 되건 아니면 계속 적용이 되건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예술인 인재를 갖다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대안 제시 아니면 이런 것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좀 시작을 해보면 이게 예술 교육 아니면은 예술 인재 아트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논란이 저희가 있었어요. 경영학 분야나 아니면 이런 이쪽 분야요. 예. 굉장히 큰 디베이트가 있어요. 지금도 좀 있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철학까지 갔어요. 철학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이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웃기게도요. 경영인들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돈 얘기 안 해요. 다 예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왜 경영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돈 얘기를 하느냐, 돈 얘기가 예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되게 웃기게도 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게 악시올로지라고 해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게 옳고 그르냐. 어떤 내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윤리학적인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름답냐 추하냐 해가지고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미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려면 이게 쓸모가 있든지 아니면은 예쁘든지. 예, 요 두 가지예요. 근데 쓸모 있는 거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경제나 경영 쪽에서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돈 되면은 옳은 거고 돈 안 되면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인 거고 요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죠. 그런데 미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반면에 안드로이드 폰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팔려요. 이게 예뻐야지 팔려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경영 쪽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데 결국 돈이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AI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테크놀로지가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얘기하면은 디시전 메이킹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해요. AI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AI가 판단을 해줬다 이거예요. 판단을 해줬는데 이게 진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는 거 최종 판단을 그러면 AI가 해줄 것이냐 고르진 않아요. 디시전 메이킹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패러다임 말고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말고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영 쪽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변호사 이쪽에서도 보면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맨 마지막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맨 마지막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때 들어가는 게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라 센스 메이킹이에요. 야, 이게 메이크 센스 한가?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주로 반성에 대한 거죠. 그런데 디시전 메이킹은 테크놀로지에 관련이 있지만 센스 메이킹은 정확하게 사람의 휴머니즘에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휴머니즘을 갖다가 계속 뭐 발전시키고 아니면 개발하고 아니면 이걸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 뭐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첫 수업 시간에 경영학 맨 처음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경영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다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돈 버는 거 배우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죠. 경영이나 경제학이 너희들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니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니 아트라고 생각을 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란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사이언티픽 아트란다고 그래요. 사이언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아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단하는 예술적인 거고 오케스트레이팅 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복잡단하는 거를 갖다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잡단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영학 분야에서는 예술 교육 내지는 예술적인 어떤 센스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 예술인들은 그러면 거꾸로 근데 또 예술인들은 모이면은 돈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앞으로 좋은 인재들 경제 경영 아니면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뭐 심지어는 제가 엔지니어였는데 엔지니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특히나 어떻게 하면은 복합적인 사고 아니면 전략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복합적인 융합적인 사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해서 아트 센스를 디벨롭하는 아트 센스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예술인 인재 개발을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을 대답하기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옆에 있는 박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박 변호사가 자기 소개를 했는데 대학까지 그 바이올린 전공했고 지금 바이올린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엄연히 지금 뭐 취미로서라든가 지금 바이올린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술을 즐기죠. 그런데 그게 잡이 아닌 것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저는 이렇게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 어떤 예술 인재를 키울 것인가? 아니, 박 변호사가 그런 성장 과정을 봤는데 어떤 예술 인재가 21세기에 행복할 것인가? 적합할 것이냐? 뭐 이걸 조금 더 범위를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초중고등학교 내내 아니면 대학교까지도 프로 연주자 아니면 연주자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네.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됐는지 전직이나 아니면 저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어떤 이유로 그 변호사 다른 잡을 했는지 그거는 박변의 개인적인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배직이 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좀 쪼개서 설명을 네네.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제 배경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보통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그렇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저는 좀 늦게 했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더 어린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특히 현악기는 뭐 4살, 5살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연주자 한 길만 보고 쭉 성장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주자로서 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 저희 기수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요. 정말 그걸로 자기가 밥을 벌어먹고 막말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적이고 아니면 정말 생활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야 돼요. 내가 연주를 하고 싶으면 생활이 되지 못한 채 살거나 아니면 연주자는 아니되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이제 티칭을 하면서 사는데 너무 좀
이 길만 보고 평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제 그 길이 탁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연주자 길은 스탑.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이제 티칭 쪽에 가서 이제 하다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음악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생을 음악밖에 안 해봤고 제 주변에는 이제 중고 대학교를 다 음악 쪽을 나왔으니까 음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른 길을 아예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 음악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런 쪽으로도 가보고 저런 쪽으로도 가보고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막 고민을 했는데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고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고민을 진짜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해야 될 일을 저는 이제 30대가 돼서 20대 한 후반쯤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막 하다가 차라리 깨고 나가자. 이거에 그냥 너무 한정적으로 있어 보지 말자. 내가 배워온 음악 자체를 연주하거나 요걸 가르치거나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이 돌았는데 아예 깨고 나가보자 하고 생각을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새로운 분야가 보였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법학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제가 음악이 완전히 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뭐 소송하는 것 중에서 또 예술 방면 그런 소송들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음악계 뭐 화성법이라든지 뭐 이런 연주라든지 이 기술은 쓰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왔던 그 뭐 것들을 그 예술 분야의 지식을 소송에 정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런 정도의 이제 또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예술 교육에 있어서 아까 왜 그 경제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예술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 자체가 있다고 했는데 예술을 한 게 저는 생각을 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니까. 그 예술을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예술 교육을 받는 게 뭐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요. 결국 그거는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고 아까 뭐 아트센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갑을 열까 말까는 합리성보다는 나의 감정의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런 건 분명히 예술에서 키워주는 거고 제 일에서도 또 그런 상대방과의 소통이라든지 내지는 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예술적인 센스들이 분명히 저는 발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저의 예술적인 그 배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예술 교육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술 교육은 반드시 일단 예술 인재라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사람과의 소통과 또 논리적이든 종합적이든 그런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뭐 이코노믹스나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 뭐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도 있지만 센스 메이킹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가장 논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거는 뭐 테크니컬한 거 이런 거 뭔가 AI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메타 스킬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길러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메타 스킬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learn how to learn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배울 것이냐. 왜냐면은 너무 많은 지식이나 정보들이 이런 게 막 쏟아 들어오는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학습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했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라고 해서 창의력, 뭐 드리밍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찰을 잘 해야 이게 메이크 센스 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에 대한 건데 필링, 공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 5가지를 갖다가 메타 스킬 그 5 pillars of the 메타 스킬 그래 가지고 5개의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뭐 경제 통계를 가리키든지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 중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르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예술 활동이에요. 근데 약간 또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는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또 치고 들어왔는데 우리 박변의 일대기를 쭉 들어봤는데 또 결정적인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변은 같은 바이올린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 연주자, 즉 우가 다 비르투오소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그 음악 교육과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아주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문 연주자. 그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질문할게요. 최 박사님, 서울대로 바이올린으로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전혀 연주를 아니야? 잘해야 됩니다. 예술 교육을 연주를 잘한다. 잘해야 된다? 메타 스킬 뭐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오로지 오로지 이거? 기술적이면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우선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콩쿠르라든가 물론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 음악한 사람들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감안해 들으세요. 콩쿠르 우승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보여야 되고 남들보다 현란한 기교를 가지고 틀리지 않고 그런 걸로 입시에 당락이 좌우되는 거지. 왜? 자, 우선 제가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예술 교육으로서 막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주를 잘하는 사람하고, 그 음악인으로서의 미덕이 훌륭한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좋은 연주자와 기술이 뛰어난 연주자는. 근데 현재 입시, 그러니까 현재 음악인을 기르는 교육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예술 교육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예술 교육이 아니라, 엘리트 교육, 기능 교육이다. 기능? 아니 그거 로봇가 더 잘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AI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로봇 교육을 하고 있다. 뭐야 그게? 또 제가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우리 필요하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장과 현실을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트 교육 외에 일반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럼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서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은 예술 교육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아이의 창의성이라든지 이 아이의 마음이라든지 이 아이가 행복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돈 벌 수단인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시와 콩쿠르 성공과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교육에서도 그 저희가 이렇게 또 딸 둘 가진 아빠로서 그 박변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 수단이라는 게요. 그 딱 보면 그래요. 엄마들이 이제 뭐 얘를 전공시킬 생각은 없어요. 전공은 아니라. 전공 아니고 이제 취미로 시킬 건데 저희가 취미를 한다고 한다면 왜 취미로 할 때는 내가 이거 해서 즐거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린이들의 교육에서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피아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뭘 언제까지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닐까? 2학년까지만 하면 돼요. 2학년까지 하면 안 잊어버려요. 체르니 몇 번까지 쳐야지 피아노하고는 개설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약간 수단 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 수단은 그거고 가까운 수단은 피아노 하면은 나중에 음악 시험 잘 봐요. 응이?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 시험만 하는데 문제 없어요. 응?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은 학교 수업에서 수행 평가라는 거를 하잖아요. 뭐 가창 시험, 기악 시험. 바이올린 하면 기악 시험 유리해요? 이거예요. 이 수단이에요. 점수를 잘 딸 수 그러니까 있거나. 얘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감성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얘가 이거를 해서 행복하다든지 보다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모든 걸 다 수단화해서 3학년까지 하면은 그래서 체르니 100번 내면 나중에 고등학생 때까지 수행평가 문제 없나요? 딱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꼭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이 모든 과목들이 그러니까 뭐 체육이면 체육 그리고 뭐 화학이면 화학 그 각 과목과 성질과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싸그리 무시되고 방금 박부인이 말한 그런 종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 다행히 전 이공계 쪽이라서 가지고 저희 이과 쪽에서는 뭐 뭘 하면은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과학 재밌으면 하는 거고 뭐 이랬거든요. 그랬겠죠. 최 박사님은 그랬을 건데 저도 이걸 갖다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했고 뭐 시킬 상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같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과학 시도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악 히더도 그런 방금 말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전 참고로 저는요 그 제일 싫었던 수업이 화학, 물리, 과학이었어요. 저는요. 난 그거 제일 재밌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음표를 보면은 화성학 아까 우리 박변 이야기하는데 화성학 너무 즐겁거든요. 대입법 너무 즐겁고 하는 난 거. 그거 너무 어려웠어. 저는 그 도대체 대신 이해가 안 가. 자동차 일을 뭐 기술 시간에 중2 때 배운 기술 시간에 뭐 모터 뜯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토할 뻔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난 그거 너무 재밌어. 난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막 빨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라디오 만들고 막 로봇 만들고.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 야구를 못할 수도 있고 야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스하키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몽땅 그냥 수단으로 해가지고 성공하고 뭔가 그 지엽적인 실물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자기 일을 갖다 이용하는 게 서글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 뭐 그 로봇처럼 완벽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아니 로봇 쓰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만은 지금 그러지 않았을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변하고 있는 건데 AI가 없고 그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나 그전에 AI가 1930년대에 시작된 거라 가지고 우리 이미 다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음악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한 개인보다 그 녹음된 게 그런 게 잘 쓰고 미디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지만 아니 왜 그걸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아니면 입시가 뭐 그 취업 그렇죠. 진학을 하느냐 못하냐 그러니까 왜 그걸 그러고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다. 최 박사님 같은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그게 감동이 오는 연주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음악은 더더군 간에 음악적 행위가 예술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처한 환경과 그 사람과의 공감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라니까. 예. 하지만은 그 아까 말한 것대로 다시 아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환경 그러면은 아까 모 대학에서 작곡가 40명을 뽑아야 되고 단시일에 그런 많은 인재를 기르고 닭장식 교육을 기르려면은 그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 내가 뽑아야 되는 사람의 개인적 성장 환경과 개성 그런 게 그 주의를 기울일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단시일에 짧은 순간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에 그 연주자가 가진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99.9% 잘하더라도 하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말짱 도로하고 타블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죠. 뭐야 그게?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로봇 만들지 왜?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사람들은 그거를 국가에서 자꾸 위기다 그러고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 박변 선화여고 가봤어요? 요 근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반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선화 다녔으니까요. 지금 저희 참고로 96학번 세대인데 우리 그때 그 한 반에 몇 명이었죠? 50명 정도, 아니요, 48명 아니었나? 무슨 소리예요? 60명이었어요. 60명. 예. 한 반에 60명? 예술 교육인데? 자, 최 박사님은 그 남고 다녔죠. 남중 다녔죠. 인문계 다녔죠. 거기 더 많았을걸요. 우리보다 또 한 5살 많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한 반에 70명이었죠? 5, 60명 됐지. 50명 됐죠. 자, 근데 지금 엊그저께 제가 선화여고를 갔거든요.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 예, 3, 40명. 반으로 줄었네요. 반으로 줄었어요. 야, 사람이 없어지긴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인구 확정 문제를 논하기 앞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하게 그때는 그렇게 60명이니까 신경을 못 쓰겠죠. 그 30명은 신경 써요? 신경을 쓸 수 있죠. 왜 그냐?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는 배우는 사람은 적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었는데 지금 그게 그 세대가 우리죠. 그러니까 그 60명 했던 세대가 이제 현장을 우르 나오니까 가르치는 사람 많고 배우는 사람 적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서비스가 돼가지고 잘 가르치나요? 그건 다른 문제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현재는 제가 이렇게 개개인에게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아까 말했던 그 예술 교육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가능성은 그러면 확인될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조금만 논의로 돌아가서 제가 저희 쪽 그러니까 그 경제 경영 아니면 뭐 인재개발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가장 센스 메이킹하고 그다음에 가장 통합적으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아트 센스 이런 것들을 갖다 길러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절체절명의 어떤 문제예요. 저희에게는. 왜냐하면은 다른 판단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회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움을 받아요. 컴퓨터의 도움도 받고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고 뭐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는데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말이 되나? 야, 이게 맥센스 하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능력을 길러낼 저희가 수단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찾아보는 게 이제 아트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것 쪽인데, 이쪽이 지금 현재 로봇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이러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앞으로 해라고 한다고 될 일은 사실은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은 제가 좀 이상주의자라서 좀 너무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교육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나중에 모든 초등학생 아니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의 교육의 목표가 나중에 얘가 대학을 잘 가는 거. 입시. 모든 게 다 입시 위주인데 네. 그걸 좀 이렇게 벗어나서 그래서 얘가 행복할 것인가에서 저는 이제 애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필요하다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 근데 이걸 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은 다 지금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쪽 뭐 전문 NCS라는 괴물이 나온 거라니까요. 전문 엘리트 교육 외에 이제 일반 아이들에 있어서의 교육조차도 그냥 기술 위주의 교육인데 좀 더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감상하고 정말 그거 그냥 즐기고 얘가 그래서 이거를 틀리든 어쩌든 해서 행복하게 연주 수업도 당연히 하거든요. 뭐 전문 연주자가 될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아이들도 연주를 하는데 이거를 틀리면 못하는 거고 안 틀리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필요 없고 얘가 이거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서 아름답고. 나는 이거를 정답 없고 나는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아름다움 추함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움만 기준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추함도 분명히 존재한다면 추함도 경험을 해보고 추함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니고. 그런 좀 토양이 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박변이 지금 현장에 없으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임자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정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이올린을 해서 이런 성장 과정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단계 건너서 보니까 그런 것들의 패단이 보이고 안 그랬고 후회가 되고 그랬는데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지금 우리 이렇게 말고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그걸 제가 탑하는 것보다 제 외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님 같은 분이 끊임없이 그래서 인재개발 연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부자가 못한다니까요. 필요하다니까. 내부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최 박사님이 네. 역할이 있고 자주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그런 거 갖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되게 되면은 그 제 세대에서는 힘들고. 난 짱돌 던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잘해요. 저는 이미 그 마음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저부터 뭐 장렬하게 산화되겠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제 세대에서는 힘들고 그냥 그 작은 씨앗을 뿌리고 후대 한 60년대 되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방금 박변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런 걸 보고 뛰어가는 거죠. 그럼 나라가 처망해져 있을 텐데 큰일 나. 안 돼. 나라 안 망합니다. 나라 안 망하고 저희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국권이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태 그 백척 간두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10년만 버리지 않는다면은 안 망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요새 분위기 안 좋은데 이게 경제 경영 쪽에 지금 현재 이 디시전 메이킹 아니면 저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긴 지가 한 10년 뭐 요렇게 넘어가요. 근데 아마존 이펙이라고 그러지 아마존 때문에 미국에 있는 무슨 큰 뭐 홀세일 뭐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망할 거예요. 그 아차하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다른 대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또 우리 최 박사님 그 전공 분야니까 그런 거 본데 다시 예술교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러면은 왜 부모들 특히 아까 박배 말한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얼마 전에 일화를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청소년 음악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해설이는 청소년 음악회. 예. 네. 그리고 그걸 갖다 학교에서 아마 과제도 내주는 것 같아요. 냅니다. 예. 랩에 대해서 갖고 오라 팜플렛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음악회 때 무르르 와요. 그래서 최근에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음악을 아빠, 엄마 손잡고 온 청소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2시간 있다 여기 커피 마시고 올 거니까 너 친구랑 들어가. 아빠는 정말 스레빠 짝짝 끌고 와가지고 오기 싫은데 일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수행 평가 때문에 들여보내고 아빠는 밖에서 핸드폰 보고 깨작깨작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원취지에 부합되는 거냐? 그런 게 현재의 실태다. 그거는 아까 이제 성 대표가 아주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 음악 교육 자체가 원래 우리 게 아니었고 또 워낙 음악이든 뭐든 이게 그냥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릴 때부터 약간 숨 쉬듯이 네. 배워와서 네. 이제 이게 쌓여야 되는 건데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럴 여유 없었고 사느라 바빴고 뭐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거 클래식 들어볼 음악이든 시간이 뭐 없었고.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음악 교육 자체도 음악인들을 키울 때 이제 네네네네. 인재들을 음악 영재들을 이제 키울 때 엘리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위주로 가서 정말 연주자 딱 키우는 거. 그래서 얘네한테도 뭐 이렇게 막 어떤 종합적인 이런 것보다는 연주 능력. 너희 이거에서 1등 하는 거. 도제식 교육 딱 해가지고 음악 대학 안에서만 딱 연주가 이뤄지고 거기 안에서만 모든 그 사회가 딱 이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만 즐기고 그 이너서클에서만 즐기는 음악이 되면 이 사람들은 막 여기에서 내가 뭐 잘하는 거 뭐 내가 연주회를 해도 저기 어디 뭐 시골 가서 내지는 레퍼토리도 막 쉽고 사람들이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보다 나 어려운 거 하는 거 큰 무대에 가서 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서로 자꾸 그 시장이 그러니까 형성이 안 되고 자꾸 그 사람들 안에서만 점점 아무도 음악회 안 가는 거죠. 돈 내고. 그렇지. 음악회 가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방학 때 음악회 하나 갔다 오기 음악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그거 가는 건데 엄마 아빠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 없고 숙제로밖에 안 해봤어서 즐겁지 않아. 너만 가면 돼. 뭐 이런. 돈도 아까워. 아, 그렇지. 그나마 제일 싼 게 이런 청소년을 위한 뭐 해설 음악회니까 네. 너 이거 하나 사줄 테니까 너 들어갔다 와. 나는 밖에 있을래. 서로 즐기는 문화가 못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도 그러면 선생님들은 애들을 뭐 이거를 해서 얘네가 그냥 어려운 곡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즐겁게 재밌게. 놀면 되는데 아니야. 음악 이론 다 가르쳐야 돼. 막 중학교 2학년에 막 화성법 나오고 난 포기. 그런 거 나오거든요. 고순간에 포기. 음정 이제 나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을 이제 거기에서 인문학교에서 음정 가르치나요? 가르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난 포기. 반 이상 우수수수수 난 절반 나가고 왜 음악 선생님이 그러면 음정을 왜 가르치죠? 음악 선생님은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게 그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게 그밖에 없는 시대를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변은 정말 우리 세대의 그런 부모들을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진짜 변호사답게 그러면 거기 부모 없이 밑에 애들 진짜 좀 들어간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애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지. 안 행복해요. 그러면 뭐야 진짜 정말 도대체 뭔 안 얘기를 하는 거야? 90분 내내 몸부림을 치거나 수다를 떨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한테 괜히 혼나고 욕먹으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중간에 나갑니다. 근데 나가지만은 바꿔 말하면은 엉뚱한 비유로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션 임파서블 돈 내고 보잖아요. 그럼요. 재밌으니까. 신과 함께 매진이고 돈 보고 보잖아요. 재밌잖아. 신나잖아. 예. 신나. 근데 그거는 신나고 막 못 가서 안달인데 왜 음악회는 정말 오라고 상점 모시듯하고 해두고 안 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청소년들 아까 말했던 우리 세대는 말 그런 문화적 혜택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밖에 있는 아빠 엄마들도 전혀 안 들어오고 이 현실은 뭡니까? 안 신나서. 이게 즐거운 거라고 인식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애들은요?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 아빠가 이거를 틀어줘봤어야 애가 듣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애들 중에 가끔 보면 너무 좋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취미인데 그냥 그러니까요. 즐거워서. 박변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틀어주는 애들 중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와닿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한 번도 안 들었고 그날 진짜
반강제적으로 와서 숙제 때문에 왔는데 처음 들었는데 감동을 받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의 특수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님이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 40 넘어가지고 갑자기 베토벤이 빡 들리고 감동을 먹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국민 최 박사님의 감성이 없고 그 문제가 아니야. 뭐 사실 예술적인 감성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성룡원이가 그 자동차 지면도 보면은 지금 너 토할 것 같은 거고 똑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무능한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즐길 줄만 알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변의 말에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은 그날 청소년 음악회원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몸부림 쳤지만은 한두 명 여자애들은 너무 반해가지고 지휘를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를 건져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만약에 파악이 됐어요. 그렇게 즐거울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 소수이기는 하겠으나 파악이 되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뭔가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예를 들어 데리고 왔다 칩시다. 그리고 얘가 너무나 감동받았어. 그러면 그 엄마가 얘가 음악을 좋아하네 하고 동네 음악학원을 데리고 가겠죠. 그럼 음악학원 데리고 가면은 박변이 아까 말한 대로 음정을 가르치고 뭔가 그런 쓸데없는 짓 뭐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동네 학원을 가더라도 그런 지금까지 교육 패단이 아닌 재밌고 즐겁게 말 그대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을 예술로서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요즘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는 게 유튜브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회를 보려면 음반을 사거나 그렇죠. 음악회를 가거나 해야만 접할 수 있어서 되게 나 너무 오늘 감동받았어. 오늘 방학 숙제 때문에 음악회 갔는데 너무 감동받았는데 또 볼랬더니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엄마가 너 공부하는데 쓸데없이 어디 가냐고 안 보내주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면 요즘은 애가 유튜브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찾아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뭐 취미로 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어릴 때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서 수행평가 보고 끝났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취미를 이제 거꾸로 내가 어른 전용 피아노 학원도 이렇게 생기고 어른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직장인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정말 조금씩 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음악 시장이 늘려면 이 전문가들의 시장이 늘어서 될 게 아니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의 시장이 늘어야 되는데 가만 앉아있어 수동적으로만 즐기면 안 되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서 즐겨야 되는데 이거를 취미로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뭐 아주 일시적인 현상들이었었지만 뭐 몇 년 전에 뭐 노다메 칸타빌레 막 이런 거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니즈가 생기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다메 칸타빌레 그 연주를 해주는 오케스트라가 생겨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을 하니까 또 이 팬들이 또 팬카페를 만들어서 또 더 요청을 해서 또 생기고 이런 그게 잘 되니까 음악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노다메 칸타빌레 같은 유사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공멸하고 다 망해버리고 거기까지 또 확장이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씩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조금씩은 그래도 기초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냥 그 정도는 희망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해 테크놀로지 덕분에 그러니까 기술 덕분에 기술 발전 덕분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데모크라타이징 된다. 민주화되어 간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향유하던 어떤 것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렇게 뭐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엘리트에서 그러니까 소수 어떤 권력자들에서 점점 이제 민중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인민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내려온다. 진짜 빨갱입니까? 진짜 빨갱입니까?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people. 이런 대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 저희의 트렌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요새 경제 경영 이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뭐 유튜브도 다 광고
그리고 아예 구글 자체가 원래 광고 회사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페이스북이나 여기도 광고 회사고 다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트렌드를 확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이 소수의 어떤 그런 향유되는 문화 내지는 학문 내지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민중이나 아니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다 퍼지는데 웃기게도 이렇게 되면서 그 탑다운이 되면서 바름업이 다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UCC라고 한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보고, 새로운 걸 실행해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웃기게도 그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그 새로운 직업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액티비티,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자꾸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뭘로 얘기를 하냐면 엔터프레뉴어십, 창업가 정신 이런 걸로 풀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아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세요. 그런데 그 갑자기 그냥 그 뉴욕 그 지하철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연주를 하세요. 연주를 막 했어. 그걸 누가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좀 한 다음에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그게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분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진짜로. 역시 이러다 보니까 최 박사님이 역시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괴리감이 팍 느껴지거든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돈도 돈이지만 네. 예술성이라는 게 결코 무시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더 많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저도 그렇고 박변도 많이 들었을 건데 맨날 클래식은 위기다 이렇게 하다가 클래식 망한다 네. 그랬거든요. 클래식 안 망합니다. 어. 안 망해요. 클래식 망한다는 거는요. 대학 정원을 갖다가 예전같이 줄인다. 40명을 못 네. 채워서 망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기술을 그런 걸 다 떠나서도 분명히 계속 지금 베토벤 옛날 음악 지루해? 몸부림쳐? 그래도 베토벤 좋아하는 사람 나올 거고 안 배우고 안 가르쳐도 그러니까 작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고 음. 엄마 나 바이올린 할래 그렇게 한 사람들 나올 거예요. 물론 예전같이 공장식으로 막 60명 50명 나오고 대학 정원 그러지는 않을 건데 네. 그렇게 세대식은 그게 본래 목적이고 그 순수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볼까 경영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거였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주자, 일반 평범한 연주자분들이 최소한 돈 걱정은 좀 덜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이제 그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보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쓰는 말로 이 보케이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 거, 돈 벌어먹고 사는 거. 반면에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 거를 제외한 모든 것, 요거 아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 누구야?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은 그 원래 물리학자고 막 물리학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자기가 막 왜 힘들고 막 아니면 이러시면은 바이올린 맨날 했어요. 지금 우리 박병 같은 케이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변호사로서 그 잡이 되고 네. 그게 그 방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을 하면 보케이션이겠죠? 네네네. 그렇겠죠. 그렇지만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힐링이 되고 네. 어렸을 때 했던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네. 또 그 남편과 음악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뭐 그 바이올린을 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적인 이런 걸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케이션은 보케이션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쪽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이외의 것들이 중요해진다니까. 그런데 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 점점 더 이것들이 발전돼서 이게 밥벌이도 좀 되면 좋아요. 예, 밥벌이도 좀 조금 되면 돼. 이것만으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기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최 박사님이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모델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음악 권위자
음악 전문가. 네, 그러면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차별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나랑 최 박사님이랑 클래식 음악회 갔어요. 그럼 지금 슈만이 나와. 나는 아는데 이게 백날 그 슈만인지 음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난 자연스럽게 음악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네. 권위자가 되는데 최근에 음악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앵콜곡을 연주하더라고요. 근데 앵콜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주자가 무슨 곡을 하겠다고 그 말하지 않은 이상 그 곡을 아는 사람 말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전문가니까 저 연주자가 앵콜 어쩌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권위가 생기고 전문성이 그렇죠. 생기고 음악이라는 프로페션이 생겼는데 근데 옆에 있던 전혀 비음악인이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지금 연주되는 곡은 뭐지? 하고 하니까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연주 공명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이가 들수록 퇴보되는데 네. 지금도 긴가민가거든요. 그 곡에 쇼팽의 에투드 12-12였던가 12-9였던가 나는 오락가락 해줘야죠. 점점 오락가락이 심해질 거고 나이가 들수록. 근데 옆에 있던 음악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걸로 충분히 곡을 알았더라.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기술로서 네. 그런 기술로서의 그러니까 사회적 음악계 예술계 구조도 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데모크라타이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가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이게 딱 이 위계의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 아주 소수. 방금 제가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근데 기술을 위해서 위계 질서가 없어졌다니까. 타파가 지고 없어졌다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이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 평탄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평탄화되는데 이것이 되면서 변화가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게 탑다운으로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를 갖다 유튜브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올려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거 올린 사람도 커지고 올린 사람도 이제 좀 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어울려가는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란 거죠. 엔터프레니어십 같은 거예요. 엔터프레니어십 같은 걸로 저희가 자꾸 묶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알트 에듀케이션 이쪽으로 저희가 도와드린다. 아니면 뭐 하여간 같이 고민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아니면 예술을 즐기는 거를 갖다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밌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뭐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이것들이 이제 돈이 좀 이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창업가로서의 어떤 예술인으로서의 창업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조금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유가 가능해진 게 유튜브라든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고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뉴욕에서 진짜 최 박사님 말씀대로 이 지하철에서 연주했다고 칩시다. 모르죠. 그리고 작품도 마찬가지야. 네.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곡을 썼어. 근데 그것들이 그런 그 플랫폼이 없으면은요. 전달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낸 거는 그거를 음악인이 못 한다니까요. 아니 음악인이 그 기술을 만들 일은 없지.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되지. 음악인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옆에 사람이 이런 최 박사님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음악인은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음악인들도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쉬워졌다니까요. 판을 깔아줬잖아. 판에 들어는 가야지. 지금 판이 깔아졌습니까? 깔아줬죠. 그럼요, 깔아줬지. 뭘 깔아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플랫폼은 만들어줬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이 있지만은 어떻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그 판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박변 말대도 음악가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당연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지금까지는 음악인들이 아까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음악대학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러면은 음악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니까요. 우선은 음악인들이 첫 번째 미덕과 덕목은 연주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당연하지. 일단은 근데 연주를 못하면 네. 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차단이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맞아요.
NCS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또 얘기, 갑자기 화가 나네. 보십시오. 지금 관점에서 NCS가 얼마나 정말 저질이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필요 없고 창의와 창조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더욱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NCS 같은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좀 어떻게 좀 잘 좀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잘 써먹어가지고 뭐 하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 박사님이 그걸 정책화하고 매뉴얼화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건의하고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뭐 짱돌은 잘 던질 수 있어.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무조건 다 얘기할 거야. 던지세요. 예.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인재 개발을 하는 거야? 인재를 죽이는 거야 지금 이게? 거기에다 또 아니 뭐 예술 뭐 말이 좋아 예술이지. 아니 지금 우리 필요하다니까. 큰일 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박변 같은 인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박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박변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변호사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99.9%의 다른 예술가들 정말 바이올린만 주구장창했어. 그럼 그 친구들은 바이올린을 잘해서 취직이 됐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거든. 다른 게 필요하지. 그 또 하나 일례를 들어드릴까요? 어떤 분 보면은 저보다 한 5살 어린 친구인데 서울대 김남윤 선생님 제자고 미국 이스트만까지 가가지고 이자크 펄만인가 하여튼 정말 배우고 왔대요.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따고 왔는데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려해. 어쨌든 화려한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 왔어. 왔어. 똑같다는 거야. 할 게 망했네. 없어. 망했다고. 그래도 물론 그 친구야 물론 서울대 후광도 있고 김남선 제자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투자하고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른 분야에서 이 정도의 노력과 투자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성과를 봤으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은데 많았어야 될 거고 많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음악인으로 왔을 때는 너무 그게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돈 지위에 대한 문제인가요? 둘 다. 둘 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대로 설 된 무대에다가 너무 보상이 없는 거 아니야? 설 무대 자체가 없고. 네. 그 무대가 없으니 보상도 없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창업가 정신 내지는 창업가 정신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되려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거를 갖다 만들어내는 능력. 근데 우리나라 음악 교육이 그런 걸 생각할 생각할 겨를을 안 줬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너는 연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정말 연습만 하루에 10시간씩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왜 말 경주마에 이렇게 옆에 눈 가려놓은 것처럼 딱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눈 가려놓고 야 너가 무슨 은행 같은 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넌 이런 거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사는 법, 독립적으로 사는 법은 알아야지. 너는 계약서를 볼 줄을 모른다니까요. 계약서 이런 거 몰라도 돼. 아, 그 계산기만 좀 두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비행기표 사는 거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얘는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주는 너무 잘해. 어디서 난 불러주면 착해. 아까 인성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인성도 다 좋을 수 있어. 인성도 다 좋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좋은 친구야. 네. 근데 시장이 없어. 어떡하지? 어떻게? 이게 끝인 거지.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키워줬거든. 이 기본이 안 되네. 안 키워줬거든. 그거 생각할 걸 안 키워줬거든요. 야, 이거는 아주 그 기본 교육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기능 교육만 했지 로봇이잖아. 그냥 로봇은 아니죠. 그래도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는 탁월하나. 근데 그 위에 다른 컴피턴스가 없잖아. 그 다른 기본적인 능력, 성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지는 아까 말한 창업가 정신 이런 조금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이걸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음악 외의 것과 섞어서 해야 될 것들을 겪어보지를 많이 못하는 거죠. 엘리트 교육을 요 교육으로만 가니까. 그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도 너무 훌륭한 선수야. 너무 잘했어. 근데 얘가 부상 프로 선수로 갔으면 그래도 매니지먼트가 붙어주니까 괜찮은데 얘가 부상이라도 하나 당했어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딱 그러네. 이런 거예요.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데 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더 생각이 발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회적 안목과 합의죠. 그런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아까도 말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왔다고 쳐요. 박사까지 했어. 꼭 교수해야 돼요? 꼭 그건 아니지. 취직해야 돼? 그건 그런 아니지. 친구가 그냥 그 말 그대로 연주자, 플레이어로서 지하철에서 연주하고 그냥 버스킹하고 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 그건 또 그렇게까지 다른 얘기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 얼마나 예. 좀 불행하고 힘든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삶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 자체가 교수는 교수대로의 원하는 그 인간상 있죠. 교수 모델상. 그러면서 연주도 잘해야 돼. 근데 음악인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인만의 특유의 그 성정이 있어요. 성정. 그 성정을 가지고 교수 짓도 하고 점잖게 교육자로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정의 뭐 부모 역할도 해야 돼. 모든 걸 잘하기 모든 걸 어렵죠. 잘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잘하는 게 어렵지. 어렵죠. 더군다나 예술가라 그러면 남과 좀 다르고 남이 가지지 않은 시선과 신미함과 미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걸 요구해. 네. 사회적으로. 그럼요. 그러기 사회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이 아닌 사람은 교수로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음악을 해서 가지고는 성공적인 모델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모델로서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벗어난 사람들은 불행하고 할 게 없고 그런 건데 그것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마인드 바꾸면은 정말 음악 가지고도 아니 꼭 그렇게 교수를 해야 되냐고요. 꼭 오케스트라 취직해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악사로서 살겠다. 내가 연주자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 삶은 일반 교수와 일반 직장인 삶하고 다를 거예요. 뭐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그 판단 기준과 네. 다른 삶의 그 모범, 척도가 아, 있을 거야. 네. 거기에 맞게끔 남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예, 또 예. 사회도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은 나는 그래서 NCS 그거 집어치우고 좀 연주자의 삶을 살더라도 또 네, 네, 연주자의 삶을 그 교육을 받다가도 저처럼 나오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종합적인 폭넓게. 폭넓은 좀 교육을 시켰으면 네, 좋겠어.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예, 저는 또 대학 교육 그렇죠. 자체에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관심 있는 게 대학 교육까지 뭐 그렇다 쳐요. 그 교육이니까 에듀케이션이니까 그렇게 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은 이제 끝나고 이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개체 아니면 독립된 개인으로 아니면 독립된 프로페셔널로서 프로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to be continued. 투비 컨티뉴 뭐 투비. 당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당 못하겠어. 그리고 녹음 시간 녹음 시간도 오버됐고 지금 9시에. 몰라 막 떠들어.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 이게 아트 에듀케이 그러니까 예술인 인재 개발을 한다는 게 일단 뭐 이거는 추후에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얘기는 또 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네. 이거 기본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 네. 인식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팟캐스트 너무 그 유익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요즘 젊은 연주자들이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정말 네. 새로운 방향으로 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개개인들이 이제 이용을 스스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들이 자꾸 보여진다는 거는 저도 느껴요. 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고 네네네네. 그 새로운 또 시장을 조금씩이라도 네네.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렇죠. 아직은 그게 소수라는 거. 그래서 네. 조금 더 음악 교육에 이건 물론 다음에 더 네. 얘기해야 될 다음 주제로. 문제지만 음악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막막하지 않게 네네, 해줄 그렇죠. 필요가 네. 있고 NCS는 집어쳐야 된다는 NCS 거. 그런 거다. 그거는 NC에서 완전- 오히려 졸업을 하고 나서 문제라니까 그 도움이 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 쪽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고 막 이렇게 돼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감수성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거 센스 메이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이제 경제 경영 쪽에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컨텐츠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이런 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해요. 네, 노력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를 만들 사람 대부분 아티스트야. 아티스트가 없어. 왜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있어. 없는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대부분. 근데 기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능은 우리가 미디나 아니면 신서사이저나 아니면 AI 같은 걸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인간적인 휴먼 에라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네. 요새. 예,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한 3, 4조 정도의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희망이 있다. 근데 네.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좀 준비가 좀 되어져 있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 녹음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문패를 붙였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니 이제 오늘은 여기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NCS를 좀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 인재 개발에 대해서 근데 기본은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저희 고민을 계속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만들고 자주 만들어야겠죠. 예, 그다음에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예. 좋은 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재 개발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기회를 또 이제 노리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걸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